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프리드리히 니체에 관한 글 005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니체, 스스로를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 뭐랄까 고독한 사색가라고 불렀던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니체는 정말 현대 사회에 엄청난 질문들을 던진 사람이죠. 당신께서 주신 이 자료 005를 통해서 니체 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 특히 그의 독특한 관점,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지점들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우선 니체가 이성이나 논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신을 보였다는 점부터가 인상 깊어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왜냐고 묻는가, 나는 그 이유를 물을 수 있는 자들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했더니 이건 대체 어떤 생각에서 나온 걸까요? 바로 그 점이 니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작점 같아요. 니체한테는 어떤 생각이 논리적으로 완벽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그 생각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가치를 더해주고 생명력을 끌어올리느냐, 바로 이 점을 훨씬 중요하게 본 거죠. 아, 삶의 가치요? 네. 그래서 철학자들이 내세우는 그런 의식적인 사고 같은 것도 사실은 저 깊은 곳에 본능에 의해 비밀스럽게 이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봤어요. 본능이요? 그렇죠. 심지어 스스로 자유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지성만 발달했지 본능은 여전히 과거의 낡은 관념들, 예를 들면 신이라던가 죄책감 같은 것에 묶여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더라고요. 와, 정말 근본적인 비판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리라는 개념 자체도 니체는 완전히 다르게 봤겠군요. 진리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니체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행위의 그 근본 동기는 바로 힘의 의지, 윌레 추 마흐트라고 봤어요. 힘의 의지요. 그 유명한 개념이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권력욕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거나 스스로를 단련하면서 느끼는 그런 성장, 자기 극복의 본능적인 충동에 더 가까워요. 아, 그런 의미군요. 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조차도 결국 이 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혹은 뭐랄까 수단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 거짓이라고 해도요. 네. 그 믿음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생명력을 북돋아준다면, 니체가 말한 대로 삶을 증진시킨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럼 거짓된 믿음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면 괜찮다는 건가요? 그렇죠. 니체는 그런 판단의 거짓담 자체는 그 판단을 반박할 근거가 못 된다고 봤어요. 오직 그것이 얼마나 삶을 고양시키는지, 종족을 보존하고 육성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삶의 가치 자체를 평가하려는 시도조차 어리석다고 봤습니다. 이 자료 005에서도 니체가 전통적인 도덕이나 가치관에 대해 굉장히 강한 반감을 보였다는 점이 강조되는데요. 죄책감, 신, 내세, 심지어 조국애 같은 것들까지 본능적으로 혐오했다고 하잖아요. 특히 1870년 독일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다들 막 열광하는데 혼자 그 승리가 가져올 위험을 경고했다는 부분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건 니체가 기존의 도덕, 특히 기독교 도덕이나 금욕주의 같은 것들을 삶을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약자들이 만들어낸 도덕이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약자의 도덕이요. 네, 참아라,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인간 본연에 강해지려는 의지, 그 생명력을 억누른다고 생각한 거죠. 마치 사자한테 풀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다고 본 겁니다.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래서 니체는 신이나 국가 혹은 영원한 이성의 법칙 같은 그런 외부의 권위에 기대는 대신에 정말 강한 개인이라면 자신의 내면, 자신의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렇군요. 기존의 가치들을 이렇게까지 전면적으로 부정했으니 그럼 당연히 인간이 나아가야 할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만 했을 텐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초인, 유범현슈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기존 도덕이 삶을 부정한다고 비판했으니까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했겠죠. 그 대답이 바로 초인입니다. 근데 이게 영화에 나오는 초능력자 같은 게 아니고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뭐랄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인간이 현재의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 존재, 그런 가능성을 상상한 것에 가까워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삶의 모든 면, 심지어 고통까지도 긍정하면서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과 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운명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인간상인 거죠. 운명을 사랑한다. 아모르 파티이군요. 네, 맞아요. 니체는 이걸 디오니소스적인 지혜, 즉 창조적이고 삶에 온전히 긍정하는 그런 정신과 연결시켰습니다. 아, 니체의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니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믿음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뭔가 정신이 번쩍 뜨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핵심 중 하나는 결국 이 자기 결정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어요. 강한 개인은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인 통념 혹은 물려받은 신념 같은 것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 자신의 본능과 의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니체의 생각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외부의 목소리들, 기대들, 통념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오롯이 당신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스스로 세우고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좀 깊이 사색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